그래서 해모수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양 태모지법을 썼습니다. 해모수는 후손들을 잘 길러야 된다. 후손들을 현자로 기르려면은 태어난 다음에 기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공양 태모지법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현자를 길러야 된다. 요새 서양에서도 모태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또 서양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가지면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부처를 뭐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모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걸 해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지금 해모수의 공양 태모지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해모수가 혁명에서 성공할 때가 4월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력 4월 8일인데 우리나라 부처가 오신 날이 음력 4월 8일입니다. 지금 이번 17일이면 음력 4월 8일이죠. 부처님 오신다고 절마다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부처가 오신 날은 태어난 날은 4월 8일 아닙니다. 이 4월 8일은 해모수가 북부에 세운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날이 부처가 오신 날이 되었는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해모수의 북부에 세운 날이 4월 8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모수를 도왔던 번조선의 기준이 죽고 나니까 기비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기준을 번조선 왕으로 봉했습니다. 그 앞이군요. 그리고 해모수 20년, 그러니까 BC 220년입니다. 백악산 아사달에서 특별히 또 천제를 드린 기록이 있고 그리고 나서 궁궐을 366칸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천안궁이라 했습니다. 지금 북경에 가면은 무슨 문이 있습니까? 천안문. 천안문 광장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해모수 때부터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모수 31년 내 무슨 일이 있냐면 진나라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를 일으킵니다. 세력이 강해지니까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백성들이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번조선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번조선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배치됐느냐, 상하 운장에 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상하 운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북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북경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이 북경 여기가 상하 운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모수 45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나라를 세운 지 오래됐습니다. 해모수가 나이 들어서 이제 21의 북부유를 세웠으니까는 지금 60, 거의 70이 다 됐죠. 그래서 BC 195년에 연나라, 이웃에 있는 연나라 장수 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간이 한나라를 버리고 흉노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 노간의 부하였던 위만은 번조선에 망명을 합니다. 그때 이 위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그때 해모수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게 합니다. 처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만은 어떻게 하든지 해모수를 설득해 가지고 그 위만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준이 해모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병도 있고 노안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독단으로 위만을 박사로 모시고 위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준이 해모스에게 상당히 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만을 박사로 모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을 어디다가 책임자로 세웠냐면은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이 배치된 이 상하 운장을 떼어서 위만에게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랬더니 위만이 이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그 세력을 가지고 기준에게 덤벼듭니다. 기준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준하고 위만은 싸우게 되는데 위만의 세력이 크고 기준의 세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져서 바다로 도망을 갔다는 기록도 있고 기준은 바다를 건너 마한으로 갔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한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마 강화도나 인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번조선이 위만이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은 백성과 오가들은 대장군 탁을 중심 삼고 위만을 피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월지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위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토우들이, 큰 고을의 그 책임자들이죠. 토우들은 저마다 세력을 확보해 가지고 도읍을 정하고 마한의 다스림을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이게 번안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정리할 때에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고조선의 영역이 여기가 진안이고 여기가 마한이고 이쪽이 번안입니다. 요 번안이 위만이 들어서 가지고 요 지역을 쯤을 빼앗아 가지고 위만 조선이 되었는데 나머지 땅들은 우리 백성들, 고조선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나라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세웠는데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만이 번조선을 다스리면서 위만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들은 우리 상고사를 모르다 보니까 고조선을 이은 것이 위만조선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조선은 대보유가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북부여로 바뀌다고 그랬죠. 북부여가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고조선을 계승했으니까. 근데 그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준인데 기준이 위만이하고 싸워서 지니까 위만이 번조선을 차지하게 되어서 번조선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중요 지역을 위만이 점령해서 다스리니까 위만조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점령한 위만조선은 고조선 전체가 아니고 번조선, 지금의 말하자면 북경의 부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번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여, 북부여에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중에서 번조선이 제일 먼저 망하고 그리고 막조선도 마지막 그 왕이 맹남인데 그 맹남의 세력이 약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토우들이 저마다 세력을 확보해서 도읍을 정하고 마한의 지시를 따랐듯이 마한 역시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조선이 대부여로, 대부여가 북부여로, 북부여가 이제 고구려로 바뀌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하는데 이 번조선에도 아까 말한 월지국 같은 나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무서 황제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웅심산 동쪽 기슭에 장사를 지내고 모서리가 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대, 2대, 3대로 쭉 내려옵니다마는
이제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18번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1대 황제가 해모수, 2대가 모슬이, 이건 북부여입니다. 3대가 고해사입니다. 4대가 고우루, 5대가 해부루, 6대가 고두막, 7대가 고무수, 8대가 고주몽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고주몽이 고구려로 바뀌고 나라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고주몽은 BC 37년에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유리왕이 대를 잇고 대무신왕, 민중왕, 모범왕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스본 부여 이야기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번으로 18번 4대 고우루 황제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한 5분간 쉬었다가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이, 우리가 지금 조선 앞에다가 고자를 붙이는데 많은 분들이 당군께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인 줄을 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선입니다. 당군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런데 왜 우리는 고조선이라 하느냐 하고 물으면은 대부분이 건세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그 제목에다가 기이 고조선 가로 열고 왕금조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련 스님이 당시에는 건세조선도 없었는데 왜 고자를 붙였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위만조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과 당군의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상고역사대학에서는 고자를 붙이다가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잘 모르니까 그 고자를 빼고 옛자를 쓰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조선 이랬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옛조선이 44대에 와서 대부여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물당군 때. 그러다가 그 대부여가 해무수에 의해서 북부여로 바뀌어서 통합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북부여 속에 제후로서 이제 가수본 부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대에 4대 고우루, 그러니까 북부여입니다. 고우루 13년에 한나라 무제 유철이, 그러니까 한나라 세력이 이제 많이 팽창한 거죠. 침략을 해서 우거를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우거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위만조선의 손자입니다. 위만조선의 손자가 우거인데 그 우거를 멸하고 거기다가 사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이라 그러죠. 따라서 이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위만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지금 북경북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경북원, 여기가 위만조선이었고 위만조선이 3대째 손자 때 와가지고 87년 만에 한나라 유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위만이 기준을 속이고 은혜를 모르고 나라를 빼앗았다가 87년 만에 한나라 무제 유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군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한사군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의해서 우리 한사군이 저기 평양 부근에 있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은 87년 만에 결국 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세력이 점점 세져 가지고 위만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고는 그 세력을 동쪽으로 진격해 나옵니다. 그때가 북부여 4대 고으로 황제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누가 일어나느냐?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이 한나라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두막한이 전쟁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하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고두막한이 졸본에다가 또 나라를 세웁니다. 제후국이죠. 그러니까 북부여 속에 가스본 부유가 있었듯이 북부여 속에 이제 그 고두막한이 부여를 또 세워요. 그게 졸본 부여입니다. 그러니까는 북부여 속에 북부여가 있고 그 속에 가스본 부여가 있고 무슨 부여가 있습니까? 졸본 부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두막한이 졸본 부여를 세우고 자기 호를 동맹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고주몽의 호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동명성왕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고주몽이 졸본에다가 부여를 세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고주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혼합돼 가지고 이걸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본 현재 위치는 어디예요? 졸본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장당경에서 아마 그 장춘에서 조금 더 남아하지 않나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고두막한이 그로부터 졸본 부여를 세워가지고 동맹왕이 된 다음에 22년간 이제 왕노릇을 했어요. 제후죠. 그런데 고후로 황제가 그때까지도 세력을 확장을 못했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고후로 34년, 이게 이제 BC 87년이죠. 10월에 졸본 부여의 동명왕 고두막한이 고후로 황제를 몰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로 황제가 힘이 약하고 한나라 세력을 막지를 못하고 하니까 이 고두막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후를 보고 그 황제의 자리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당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고후로 황제가 힘은 없고 고두막한을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병이 나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황제를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동생 헤부르가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몰아내니까 동생 헤부르가 즉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고두막한이 헤부르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또 북부여를 지도하고 나가니까 고두막한이 이미 칼은 뺐는데 헤부르한테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두막한이 헤부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헤부르가 힘은 약하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불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람불이 헤부르에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으면 뭐 합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마침 카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땅이 느르고 기름지니까 그곳에 가서 나라를 세웁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헤부르가 그 장당경에 있는 그 황제의 자리를 내주고 누구한테요? 고두막한테 내주고 가스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스본에 가서 이제 나라 이름을 부여라고 했습니다. 부여.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가스본이니까 가스본 부여라 하고 또는 역사 기록에 동부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동부여라는 말은 가스본 부여를 말하는데 그 땅이 넓고 기름지니까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잘 지도를 합니다. 여기서 쫓겨나면서 재물이고 뭐 그거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백성들을 규율을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헤브루를 위해서 노래도 지어주고. 자, 그런데 헤브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잘 구휼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또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스본 부여가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산천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오다가 유아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 부인은 고모소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그 변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헤브로가 보고 사연을 들어보니 바로 그 북부의 황실의 일부인 고모수가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아 부인을 궁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고주몽입니다. 그 고주몽이 이제 자란과 동시에 그 뒤에 헤브로가 또 산천에 기도 갔다 오다가 그 말을 얻었다고 그랬죠. 주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 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래서 아이러니한 겁니다. 만약 주몽이를 태자로 삼아버렸더라면은 고주몽이 북부의 황제가 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은 화가 복되고 복이 화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노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절대 낙심할 건 아닙니다. 화가 복된 거. 만약 그때 고주몽이를 몰아내지 않았더라면은 고주몽이는 북부에 와서 황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금화가 태자가 되고 고주몽은 이제 밀려나서 북부여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본에서 고주몽이 태어나가지고 북부의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일으키고 그 가서본 부여의 파소라고 하는 공주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박혁개서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라가 일어나게 되고, 자, 이런 일련의 그 사건을 쫙 되돌아보면은 우리 민족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인위적인 걸로 나쁘게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근본, 마지막 이제 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비로소 왜 지금 지나온 역사가 그랬는가 하는 것이 비로소 해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뒷페이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